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기계장치 어셈블리는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기구학적인 연결된 동작으로 작동하는 연동구조로 되어 있으며, 연동구조의 부품 조합을 위해서는 키, 핀, 스프링, 볼트, 베어링 및 용접 등과 같은 연결 용도의 소형 기계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의 해석에서는 각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적절한 연결 요소들의 구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재질, 강도 외에 기능상의 특징 등을 실체의 장치와 매칭되도록 설정하는 작업이 생략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결 용도의 소형 기계 요소 부품들이 해석을 위한 3D 유한 요소 모델상의 실체 형상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 이외의 다른 부품들과 비교하여 대부분 상대적으로 소형인 경우가 되어 전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악화시키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통상 해석용 단순 구조를 이용하는 모의 해석에서는 연결 요소 실체를 해석 모델에서 제외시키고 상당 설정으로 대체시켜 재구성하는 FEA 형상의 유한 요소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단원의 과정에서는 설계자가 원하는 작동에 적합하도록 적용하는 연결 용도의 소형 기계 요소 부품들을 제시되는 3D 모델상의 유효한 상당 설정으로 대체시켜 구성하는 설정 기법을 수행하며, 설정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의사항이 되는 유형 및 기능상의 기계적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등은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되는 교재의 해석 작업 과정의 요약으로부터 3번 항의 연결 요소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 모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유형 구분 및 설정 기법 하에 있는 4의 1절의 렌치 모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과 같이 CAD 모델인 렌치의 형상이 화면상에 보여지고 있으며, 다른 화면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모델의 그림과 같이 물림 조각이 있고, 형상의 이 부분인 경우에는 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그림에 나타나지 않지만 예비되는 그러한 하중을 적용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의 십자혼 부분과 하단의 이쪽 부분의 십자혼 부분에 스프링을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형상들은 다른 형상에 비하여 소형인 요소가 되고, 이와 같은 요소에서 메쉬를 작성하는 것은 메쉬 작성에 있어서의 악화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제 연결 요소로 대신하려 하게 될 겁니다. 우선 그와 같은 부분이 사라져 있는 FEA 모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과 비교하여 구조상에 있는 FEA 모델을 설정해 보시면 그 같은 형상들은 이미 FEA 모델이 전산 형상에서는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의 수학적 모델의 구축 부분에 기술된 사항을 참조해 보시면 본 모델에 대해서는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가 세트되어 잠긴 것은 아니며, 그림에서 보이는 요 손잡이 상 부분과 하단 부분에 225N의 하중을 적용할 것이고, 모든 구성 요소는 합금강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셈블리의 최대 응력과 항복 응력을 초과하는 부품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스터디 상에서 렌치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해왔던 것에 비해서 그 부품들이 많고 또한 검토되어야 될 사항도 몇 가지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우선 교재의 전체에 대한 재질을 주조 탄소광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델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 파트가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부품 간의 상호 간섭을 검사하기 위하여 기존에 배웠던 도구에서 간섭 탐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조건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후 검토해 보시면 간섭의 내용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간섭항에서 이 요소와 이 요소 사이에 이와 같이 작은 부분에서 간섭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이 요소와 이 요소 간에 또 다른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소와 이 요소 간에 또 다른 간섭이 이 위치에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간섭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모델의 부품은 6개나 되어 간섭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의 간섭은 결과에서 최대 응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상당 설정으로 기능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델에서 상당 설정을 위하여 분해도를 생성합니다. 모델과 같이 분해시켜 보면 부품의 수가 하나, 둘, 셋, 4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 부분이 되는 것 중에서 좀 전에 검토해 봤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과 사각형 단면이죠. 또한 그 부분이 만나게 되는 스크류의 이 부분의 원형 면과의 접촉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실제로는 하나의 바디처럼 되어 있지만 이 부분과 또한 이 몸통과 스크류 간의 원통 부분에서 발생하는 간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 응력 해석을 통해서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중간 커넥터와 스크류 간에 그와 같은 간섭이 되는데, 간섭면이 하나는 사각형 단면이고 하나는 원형인 면인데다가 또한 이 중간 커넥터가 이것과 어떠한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매치되는 그런 메쉬를 만들어내는 것이, 호환 메쉬로 작성하는 것은 솔브로서는 좀 불가능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이 참조적으로 추가적인 내용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본 모델에서의 핀 설정은 3위치가 되며 이미 두 부분에 대한 핀 설정은 이와 같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버전 13 이후에서는 핀 연결이 직접적인 막대 연결로 표시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으며, 13 이전의 버전에서는 그림과 같이 핀에 연결이 되는 부분에 이와 같이 3개의 막대 모양이 나오는 것을 심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부분은 이미 되어 있고, 한 부분에 대한 적용만 검토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위치는 위쪽에 있는
요 위치와 서로 연결되는 핀의 연결이며 요것은 요 하단에 있겠습니다. 영상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핀 설정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에서 핀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핀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유형은 핀이 되며 설정의 내용은 동심원이 되는 두 개의 원통면상에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 요거를 하나 설정해 주시고 그것과 연결되는 핀의 위치로서 상부의 모델에서 요 원통면이 되겠습니다. 핀 설정에 있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연결 유형의 멈춤링이 현재는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경우인데 이것이 제외되면 이와 같이 축 강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핀 파라메타에 대한 내용이 되며 본 과정에서는 핀의 기능만 필요하고 핀 강성과 같은 핀 파라메타에 대한 것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블라인드 상태가 되고 또한 회전 방향의 강성인 경우에도 이 위치에 값을 집어넣게 되면 회전에 대한 저항이 되겠으므로 여기에서는 입력하지 않는 거로 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생성을 해보게 되면 핀 커넥터 4번에서 만들어지는 핀 연결이 모델에서의 그림과 같이 심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결 요소서 스프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은 커넥터에서 역시 설정할 수 있고 스프링을 열어보시면 역시 대화 상자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유형이 압축과 인장, 압축만 또는 인장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압축과 인장이 대부분 다 적용되어야 되므로 설정에서 다른 내용이 되더라도 유형은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두 개의 위치 사이에 스프링을 연결하려고 하므로 이것을 선택하시고 두 위치로 이와 같이 꼭지점과 또 다른 부분으로 하단에 있는 십자홈 위치의 또 다른 꼭지점으로 연결해 주시고 스프링의 이제 강성에 대해서는 앞서서 했던 바와 같이 축방향 강성을 250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접선 강성이라든가 또는 뭐 회전 강성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본 과정에서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압축력 예비 하중이나 예비 인장 하중 등도 입력할 수 있지만 스프링의 파라메타에 대한 해석은 본 내용에 관련이 없으므로 그대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커넥터의 핀과 스프링에 대한 설정이 모두 마쳐졌으며 또 다른 내용으로 앞서 진행했던 중간 커넥터의 이 사각형 단면과 그 다음에 원형 단면이 되는 스크류의 이 부분 간의 접촉을 정의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여서 접촉 세트를 설정하시고 그 접촉 세트의 내용을 불완전한 메쉬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드 접촉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드 접촉에 해당되는 면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원통면의 끝부분과 이 부분의 사각형 단면을 본드 접촉으로 재설정하여 상위 그룹의 접촉 세트를 완료합니다. 이제 분해된 상태에서 더 이상 설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그대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림 조각에 대한 대체 설정으로 물림 조각이 있던 접촉면에 구속 고정 지오메트리를 설정합니다. 이와 같이 물림 조각과 접촉했던
두 개의 면에 고정 지오메트리로 설정해 주시고요. 마지막 남은 전처리 작업으로 하중을 설정해야 되겠는데, 본 내용에서 보듯이 하중은 상부면에서는 요 면과 요 면의 두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되며, 하단에서는 이와 같은 원통 면상에서 적용을 하는데, 상부에서는 하부 방향으로 설정이 될 것이며, 하부 방에서는 상방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설정으로는 곤란하며, 또한 접촉면도 상부는 두 개의 면에 동일한 힘이 작용되어야 되고, 하부는 한 개의 면에 역시 상부에 적용됐던 하중과 동일한 크기가 적용되어야 되므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정하게 됩니다. 하중을 설정해 주시고, 그 설정 방향이 접촉면의 형상을 그대로 따르는 모양이 아니고 수직 하방향이 되므로 선택된 방향을 선택합니다. 선택면으로 어느 곳을 적용하셔도 되는데, 탑 평면이 가장 무난하겠죠. 그래서 탑 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적용하려는 면을 이 면과 이 면의 합계로서 225N을 수직 하방향으로, 따라서 반대 방향이 되겠죠. 여기에 225N을 설정합니다. 설정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하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하중의 설정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중을 선택하시고, 역시 선택된 방향으로 탑 평면을 선택하신 후 적용면을 이와 같이 하부 면상에 방향을 수직 상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인 225N을 적용합니다. 이제 전처리에 대한 내용이 모두 맞춰졌으므로 메쉬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쉬는 우선은 기본 표준 하이인 상태로, 디폴트인 상태로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 메쉬 작성에 실패한 부품이 하나 있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메쉬 실패 진단을 클릭해 보시면 메쉬 실패 진단에 대한 내용이 화면상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위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이아그노스틱 창에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면 이와 같은 부분에서 메쉬 작성이 실패했다는 내용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도 역시 제시되고 있는데요. 비호환 메쉬 또는 메쉬 컨트롤, 그 이전의 수학적 모델의 문제라면은 형상검사라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미 본드 접촉으로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을 상위 그룹의 접촉 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호환 메쉬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비호환 메쉬 하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파라메타로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밀리메타의 2와 0.1로서 메쉬를 재적용합니다. 이제 메쉬 작성이 비호환 메쉬로 설정이 가능해져서 그림과 같이 완전히 끝난 내용을 이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해석 결과를 보기 전에 메쉬 생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메쉬 표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생성된 메쉬가 보여지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비호환 메쉬에 적용을 했었던 부분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것을 독립적 표시해 봅니다. 바로 보이진 않고 다른 부분에 한번 갔다가 다시 와 보시면 메쉬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돌려보시면 접촉면에서는 이와 같이
두 개의 면으로 나누어진 가운데만 쪼개져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메쉬 생성이 사각형 면에서는 생성이 되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형태의 메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스크류를 우리가 메쉬를 봐야 하므로 스크류를 잡아서 독립적 표시를 하시고 역시 메쉬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접촉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전혀 생성된 메쉬의 모습이 사각형 단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메쉬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석된 결과 분석을 위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 표시를 종료해 주시고 응력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응력이 화면상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과학기호법 두 자리로 해주시고요. 그 최대 응력이 발생 위치가 비호환 접촉을 설정했던 그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렌치에 대한 연결 요소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고요. 비호환 메쉬를 작성하여 메쉬를 완성시키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스프링 연결에 대한 개별 실습 과제로서 충격 흡수기 모델을 활용합니다. 스프링 모델을 화면상에 활성화 시켜 보시면 그림과 같은 모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질은 전체 알로이 스틸을 적용해 주시고요. 연결해서 커넥터의 스프링 커넥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 유형은 첫 번째 유형으로 하시고, 평행하는 평면으로 모델의 하단에 있는 이 부분과 상단에 있는 이 부분에 각각 적용해 주시고, 합계 축방향 강성을 255.7Nm/M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단 부분의 이 부분 원통면에 고정 지오메트리를 적용해 주시고, 거동 구속에 대한 추가 구속 사항으로 핀 이 부분에 대한 원통면 구속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에 대한 구속의 내용으로 구속하에 원통 면상을 선택하시고, 원통면을 잡으신 후 거동에 대한 구속으로 축방향 거동만을 허용하고, 반경 방향과 원주 방향의 거동은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을 고정 구속에 반대 내 부분의 면상에 적용해 주시는데, 그 방향은 축방향 수직 하방향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므로 방향과 크기가 서로 다르게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즉, 설정면은 보였던 이 부분으로 설정해 주시고, 선택된 방향은 프레임 안에서 수직 하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크기는 3N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력 집중이 예상되는 본 그림의 원형 필렛상에 메쉬 컨트롤을 적용합니다. 메쉬 컨트롤은 정의 편집과 같이 0.5에 1.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메쉬 작성을 통하여 메쉬 컨트롤을 확인하시고 결과를 도출하셔서 변이를 확인하셔 가지고
총 변이량이 11.7mm가 검토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Z방향의 변이를 추가로 설정하시고 동일한 크기의 11.7mm의 최대 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에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3N과 255.7의 스프링 강성에 의해서 11.7mm의 이론적인 계산과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여 검증될 것입니다. 볼트 연결에 대한 해석용 모델로서 원격 평면 하중 3D 모델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유형 하에 4-3 폴더 하에서 원격 평면 하중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모델은 황색과 위에 있는 길다란 막대 간에 이와 같은 두 부분에서 볼트로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격 하중을 2단의 I볼트 상에 설정하는데 하중이 일축이 아니고 다축 방향의 하중인 것으로서 그 명칭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스터디를 작성하시고 원격 평면 하중이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트리상에서 전체 재질을 AISI 1020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하에서 볼트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볼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볼트 대화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두 부분은 관통시켜서 반대 부분에 머리와 반대 부분에 너트를 체결하여 연결해주는 볼트 연결 유형이 될 것이고, 뒤에 있는 두 부분은 관통되는 내면상의 암나사를 만들어가면서 설정되는 그러한 볼트 연결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기초 볼트는 다른 부분에서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엣지 두 면을 설정해 주시고 그 크기를 24에 12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끼워 맞춘 면은 본 모델에서는 서로 다른 볼트 크기가 되므로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방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즉 볼트가 연결되어지는 끼워 맞춤 내부 원통면에 두 부분을 선택하셔서 볼트의 끼워 맞춤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솔버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도 데이터라든가 예비 하중을 검토할 수 있는데, 강도 데이터의 경우에는 본 내용에서는 이제 설정하지는 않지만 나사산의 수라든가 또는 볼트의 강성 등을 인자 스터디로서 검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내용에서는 원격 하중에 의한 이완에 대한 내용이 검토되어야 되므로 예비 하중으로 토크를 160 뉴턴 메타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넥터 하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너트가 없는 카운터보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으며, 또 다른 너트가 있는 카운터보어를 하나 더 뒤쪽에 있는 부분에 설정합니다. 역시 볼트를 선정해 주시고 유형은 똑같은 유형으로 이 부분 엣지와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엣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볼트 직경과 호칭 직경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18.3에 12.1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 끼워 맞춤은 본 경우에는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예비 하중으로 토크를 160 동일한 토크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트가 있는 카운터 보어로 연결을 하게 되면 원래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두 부품 간의 본드 접촉의 내용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결하여서 별도의 접촉 세트를 통하여 상위 그룹의 접촉 세트가 되는 관통 없음 접촉 세트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접촉면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델을 분해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시켜 주시고요. 분해된 두 개의 면상에 접촉 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세트는 관통 없음으로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되고, 윗부분에 이 면과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상에서 관통 없음 접촉 세트를 추가로 설정하겠습니다. 조립해 주시고요. 이제 전처리 과정에 대한 마지막 과정으로 구속과 하중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일 경우는 간단하지만 원격 하중인 경우는 처음 나온 사항이 되고 그 적용도 약간 복잡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 지오메트리를 양쪽 측면에 적용합니다. 하중은 현재의 모델에서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략된 부분에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고, 그 명칭도 원격 하중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원격 하중은 하중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대화 창이 별도로 나오게 되고,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본 내용은 강하게 결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는 좌표계는 모델링 과정에서의 절대좌표인 원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중이 적용되는 위치로부터 검토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하에서 모델의 그림의 이 부분이 되는 코디네이션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격 하중인 경우에는 이 코디네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적용이 될 것이며, 코디네이션 시스템은 X, Y, Z의 방향이 기본 트라이어드 모델의 방향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검토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적용면을 I볼트의 상부면과 또한 하부면으로 설정해 주시고, 우선 위치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중의 위치는 상부에 있는 이 부분에서 설정될 것이며, 하중은 하단에 설정됩니다. 자, 위치로서 0에 0에 52를 적용해 주시고, 하단에서 하중의 방향을 1100 X방향과 Z방향에 동일한 110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선 모델상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될 것이, 본 모델은 양쪽 측면이 고정된 상태에서 볼트로 연결되어 있고, 그림의 I볼트의 두 면상에 전방으로 밀어주는 하중과 상방향으로 끌어주는 두 개의 평면 하중이 적용되는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메시 작성을 통해서 기본 표준 하이임으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메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절점수가 비교적 있고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메시 작성에 있어서도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 실행이 마쳐졌고 간단한 후처리를 통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석 표시를 해주시고 과학기호법의 두 자리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배율은 실제 배율이 아니고 자동의 변형 형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설정에서 메시가 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에서 최대 응력인 위치는 그림과 같이 이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정한 원격 하중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보기 위하여 해석된 결과의 애니메이션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향으로 당겨지면서 앞방향으로 오는 곳으로 검토가 됐는데 상방향은 모델에서 잘 보이고 있지만 앞부분으로 밀어주는 그러한 하중의 효과는 검토될 수 없으므로 뷰 방향을 그림과 같이 쌍방향에서 먼저 잡아서 쌍방향을 검토하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앞부분으로 오는 것을 확인해야 되므로 이와 같은 면을 잡아보시면 이와 같은 거동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석 결과의 검토로부터 최대 응력이 걸리는 지역은 매우 북부적이며 또한 하중의 적용도 편심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핀, 스프링, 볼트 연결에 대한 연결 설정 방법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용접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용접용 모델이 솔리드 모델에는 부적합한 판금 소재이기 때문에 점 용접의 적용 기법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델에서 연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점 용접의 큐브 솔리드 어셈블리 모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모델은 원래의 소재가 두께가 얇은 판금용 소재로서 솔리드 모델에서 적용하기에는 적합치 않으며 따라서 후반부에서 나오게 되는 응용 부분에 쉘 모델에서 적용하는 해석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모델 상에서 그림과 같이 상부와 하부면 상의 연결 부분에 이와 같이 점으로 부분 용접을 만들어진 그러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제 스타디를 하나 구성하여 점 용접에 대한 내용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용접의 방법은 연결하에서 부분 용접을 선택하시고 부분 용접의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분 용접은 우선 부분 용접하려는 면을 이 부분에 두 개의 면을 부분 용접 면으로 하고 이제 용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로 점 용접이 되므로 이 위치에 점 용접의 꼭지점을 모두 설정합니다.
10개의 부분으로 부분 용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든 점에 대한 설정이 끝나면 그 설정의 크기를 여기서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mm로 하겠다라면 이와 같이 설정하여 눌러주시게 되면 커넥터 아래서 부분 용접 커넥터에 대한 정의 편집으로부터 설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결에 관련되는 다양한 설정 기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